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저의 손윗동서 때문입니다. 저희 시아버님은 변호사셨고 큰아주버님도 아버님의 뜻을 따라 변호사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저희 남편은 공기업 회사원이어서 아버님이나 큰아주버님에 비해서는 비교적 소박한 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다른 사람과 저희 가족을 비교하면서 이간질하거나 깎아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돈 잘 버는 남편과 공부 잘하는 아들을 가졌으면서도 언제나 저를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고 자신이 가진 것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최근에서야 알게 됐지만 형님은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더군요. 동서, 현수는 이번에 대학 안 가고 바로 취직한다면서? 쪽팔리게 그걸 그대로 냅둔 거야? 고졸 은행원이 웬 말이야 정말. 저희랑 오랜 시간 대화 나누고 나서 결정한 일이에요. 저한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고요. 저희 가족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형님이 쪽팔려 하실 일은 아닌 것 같네요. 내가 왜 상관이 없어? 현수가 우리 아들 태진이 사촌인데 말야. 힘들고 각박한 사회에서 사촌끼리 밀어주고 끌어줘도 모자랄 판에 저렇게 고졸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게 영 탐탁치 않아서 그래. 걱정하시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요. 저희 아들 현수도 본인이 계획하는 큰 그림이 있어서 선택한 거니까요. 형님도 믿고 지켜봐 주세요. 좋은 말로 포장해봤자 다 소용없어. 대가리 나빠서 대학 못 간 거잖아. 안 그래? 형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쏘리. 내가 순화해서 말해줄게. 현수가 동서 닮아서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잖아. 그러는 형님 아들 태진이는요? 그렇게 머리가 좋고 잘나서 재수하기로 한 건가요? 당연하지. 이번에 수능이 제대로 대박이 터졌거든. 1년만 더 하면 서울대는 눈 감고도 가겠더라고. 그래서 재수시키는 거야. 무식해서 대학 못 가는 현수랑은 급이 다르지. 동갑내기 사촌끼리 어쩜 이렇게 인생길이 다른지. 내가 현수라면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은데. 현수가 저렇게 맨날 실실 웃고 다니는 거 보면 애가 성격은 참 좋아. 아니면 바보 같은 건가? 손윗동서인 저희 형님의 아들인 태진이와 저희 아들 현수는 동갑내기 사촌입니다. 중학교까지는 같은 학교를 다녀서 둘 사이에 걸친 친구들도 꽤 있었죠. 그 후에 저희가 이사를 가면서 고등학교부터는 갈라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현수는 사촌인 태진이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공부보다는 빨리 사회생활을 하기를 원했고 태진이는 집안에서 원하는 대로 서울대 코스를 밟고 있으니 둘 사이가 자연스레 멀어진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수 말을 들어보니 아무래도 태진이의 생활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야, 태진이 말야. 이번에 수능이 너무 대박나서 재수를 한다면서? 엄마는 그런 소리를 처음 들어봐서 신기하더구나. 대박이 났으면 그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야지 재수를 왜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가. 무슨 소리예요? 태진이가 수능이 대박 날 리가 없잖아요. 제 중학교 친구들은 다들 태진이 수능 망해서 재수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걸요. 큰엄마가 또 이상한 말씀하신 게 분명하네요. 나한테는 분명히 1년만 더 하면 서울대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재수하는 거라고 했거든. 그 집안 사람들 정말 이상해요.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고 맨날 뜬구름만 잡는다니까요. 제가 듣기로는 태진이 걔 수능날 졸았대요. 답안지 작성도 제대로 못했다는데 대박이 날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그랬니? 제가 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기로 결정했는지 아세요? 자기 실력에 비해 과도한 이상을 품고 살다가는 태진이처럼 망가질까봐 겁나서 그래요. 저는 제 실력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태진이처럼 놀고 먹으면서 집안 기둥뿌리 뽑는 짓만은 안 하고 싶어요. 엄마는 우리 현수 선택을 언제나 믿지. 너는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해왔잖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은 태진이만 부둥부둥 하면서 감싸고 계시죠. 그런데 두고 보세요. 몇 년 안 지나서 걔가 어떤 인간인지 만천하에 드러날 테니까요. 학생 때야 큰엄마가 전부 감싸줄 수 있었겠지만 이제 저희들도 성인인데 언제까지 큰엄마가 태진이 감싸고 보호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수능날이 다가오자 어김없이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태진이 사랑 돌림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태진이 말이다. 이번 시험은 작년보다 더 대박이 났단다. 어머, 잘 됐어요. 형님이 많이 애쓰셨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네요. 네가 말 한번 잘 꺼냈구나. 사실 이게 다 우리 큰아가 덕분이지 뭐니. 변호사 남편 내조하면서 자식 농사까지 저렇게 성공하기가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머리가 멍청해서 둘 다 망친 어떤 며느리랑은 차원이 다르지. 네? 혹시 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식하고 멍청해서 눈치도 없더니 이럴 때는 눈치가 백단이구나. 그래, 네 얘기다. 네 얘기. 너 아니라 더 똑똑한 며느리 만났으면 우리 작은 아들도 지 형만큼이나 성공할 수 있었어. 내 손주 현수도 적어도 고졸은 아니었겠지. 아이고, 내가 속이 터져서 살 수가 없어. 그이도 현수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최대한 서포트하고 있고요. 저희 가족 각자 원하는 일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불행한 사람들로 만드세요? 너네만 행복하면 뭐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너네 손가락질 한단다. 멍청한 며느리 들여서 손주까지 망쳐놨다고. 너 때문에 다 망친 거야. 이제 우리 집안 희망은 태진이 뿐이라고. 이번에 태진이가 서울대 가면 우리 부부 재산은 전부 태진이한테 물려줄 테니 그리 알거라. 어머님 재산이니 어머님 맘대로 하세요. 제가 언제 재산 물려달라고 한 적 있나요? 저는 그냥 저희 가족을 있는 그대로 봐주시기를 바라는 것 뿐이에요. 돈 욕심 없어서 참으로 좋겠다. 네가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니 남편이고 아들이고 그 모양 그 꼴이지. 이제는 말하기도 싫다. 나는 태진이네만 보고 살 생각이다. 우리 태진이만 생각하면 눈물이 흘러. 태진이가 서울대 들어가는 건 집안의 경사인 건 맞죠. 그렇다면 그것만 축하하면 되는데 저희 시부모님과 형님은 꼭 저와 저희 가족을 깎아내리면서 자신들의 대단함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기가 힘들어서 이제는 연을 끊고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우리 친구들 무리 중에 서울대 간 친구가 있는데 어젯밤에 태진이한테 두들겨 맞았대요. 태진이가 친구를 때렸다고? 싸움이라도 벌어졌던 거야?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맞았대요. 그 친구가 서울대 합격했는데 태진이가 찾아와서 서울대 합격증을 내놓으라고 했대요. 괜히 찝찝해서 주기 싫다고 했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다네요. 서울대 합격증을 가져갔다는 게 무슨 소리야? 태진이도 서울대 합격한 거 아니었어? 왜 친구한테 폭력까지 써가면서 합격증을 달라고 한 건데? 여태까지 벌어진 일들만 종합해보면 김태진계 서울대 못 간 게 분명해요. 어제 서울대 합격증 뺏어서 포토샵 잘하는 친구한테 찾아갔대요. 합격증에 자기 이름 넣어달라고요. 태진이 걔 제 사촌이지만 정말 무서운 애예요. 어디까지 망가질지 감도 안 잡힌다니까요. 이 일을 어떡하니? 빨리 다른 어른들한테 알려야 해요. 서울대 합격증 뺏긴 그 친구 부모님이 기자예요. 일이 엄청 커질 거라고요. 학폭이랑 학력 위조까지 엮어서 기사 낼 거라고 지금 단단히 벼르고 있어요. 제가 봐왔던 태진이는 조용조용하고 말수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태진이가 밖에서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다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 저예요. 웬일이야. 그렇게 싫어하는 나한테 연락을 다 주고. 아, 혹시 소식 듣고 나한테서 콩고물 떨어질 거 없나 해서 연락한 건가? 그런 거면 꿈 깨. 동서한테 돌아갈 콩고물 없으니까. 콩고물은 또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에 합격했잖아. 어머님께서 갖고 계신 집 우리 아들 명의로 돌려주신다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진이한테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요. 서울대 합격이랑 아파트 명의 변경이 큰일이지. 그럼 작은 일이겠어? 동서 아들은 구린 유전자 물려받아서 대학도 못 가고 불쌍해서 어째. 우리 태진이만 이렇게 잘 나가서 내가 동서한테 조금 미안하네. 그래도 어쩌겠어. 근본이 다른 걸 숨길 수는 없잖아. 형님,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지금 많이 웃어두세요. 곧 눈물 쏙 빠질 테니깐. 뭐? 태진이가 친구 때려서 서울대 합격증 훔쳐갔다는 얘기를 어머님이 아시면 어떤 반응이실까요? 동서, 네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
형님도 알고 계셨네요. 이제 보니 형님이랑 태진이랑 한통속이군요. 형님이 태진이 보고 합격증 훔쳐오라고 시키셨어요? 제가 아는 태진이는 그 정도 일까지 벌일 수 있는 간 큰 애는 아니었거든요. 그게 그런 게 아니라 동서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거니까 제발 어머님한테만 말하지 말아줘. 무슨 소리예요? 형님한테 연락하기 전에 어머님한테 먼저 톡 보내놨거든요. 방금 읽으셨네요. 그걸 어머님한테 왜 말해? 지금 어머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태진이가 건드린 그 학생 부모가 언론사 기자라고요. 지금 기사 뜬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는데 어떻게 막으시려고요? 어머님, 아버님 도움 없이 형님이 전부 뒷수습하실 수 있으세요? 기사? 아니, 친구 물건 좀 가져간 걸로 기사가 뜨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 말씀은 똑바로 하셔야죠. 학력 위조를 목적으로 친구를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서 서울대 합격증을 가져간 게 보통 일이에요? 태진이 전과자 되기 전에 어떻게 수습하실지나 생각하세요. 알고 보니 이 모든 일을 주도한 것이 바로 형님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집안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카톡을 보니 태진이는 수능 성적에 맞는 대학에 가서 조용히 살겠다고 했는데도 형님이 끝까지 친구 합격증을 훔쳐오라고 두들겨 패서라도 가져오라고 시켰더군요. 지금 저희 집안에서는 아주버님과 형님의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가, 그동안 내가 했던 말 전부 다 사과하마. 큰며느리 그것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사람이 제 분수에 맞춰서 살 줄 아는 것도 중요한 법인데 태진이 일은 어떻게 잘 수습하셨어요? 너희 시아버지까지 찾아가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단다. 태진이도 잘못했다고 울면서 사과했고 병원비 물어주고 다시는 그 동네에 얼씬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단다. 너가 미리 얘기해주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일이 그렇게 커질 뻔했는데 형님은 도대체 뭘 믿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던 건지 모르겠네요. 말도 마라. 걔 머릿속에는 똥만 들었어. 우리가 나서서 사건 수습하고 나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니. 태진이가 이제 한국에서 살기가 힘드니까 유학 보내달라더라. 미국 가서 1년만 공부하면 하버드 들어갈 수 있다면서 유학 자금을 달라는 거 있지?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라. 형님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네요. 태진이는 당분간 내가 데리고 있으려고 한다. 이번 일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컸던 것 같아. 그리고 현수랑 태진이도 다시 친하게 지내게 해줄 수는 없을까? 현수가 속 깊고 순하잖니. 지금 태진이 옆에는 그런 친구이자 가족이 필요한 시기일 거야. 저한테도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태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고 나서 현수랑의 관계 회복은 다시 생각해 볼게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쪽 상처도 적지 않아서요. 그래, 전부 다 내 잘못이다. 직업으로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려 했던 내 잘못이지. 너한테 사과하마. 저희 아들은 고졸 신분으로 취직한 은행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현재는 대학 입학을 준비 중이랍니다. 요즘에는 야간제부터 디지털 대학까지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제 아들이 오늘따라 더 멋져 보입니다. 저 역시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 가족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더 단단해져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의 얽힌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